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조종행동 응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플 사커라는 간단한 축구 경기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들을 어떻게 설계하면 될지, 그리고 우리가 심플 사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마지막에 축구 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이란 게 움직이는 녀석인데, 공이란 게 사실 참 까다롭다고 이야기했었죠.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사실적인 축구공의 움직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3D일 경우, 2D일 경우, 그리고 또 얼만큼 사실적으로 공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축구공의 움직임을 정의하는 방식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2D라고 가정을 했고요. 하지만 축구공이 그냥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 모양이 영 이상하니까 마찰력 정도가 이제 적용이 되어서 등가 속도 운동하는 축구공을 우리 만들어 볼 겁니다. 축구공의 움직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축구공을 찰 때 공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 정의가 돼야 될 거고요. 힘과 방향에 관련된 것들이 정의되어서 공이 움직이는 거 말고 또 유용한 함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from to 어떤 하나의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우리가 어떤 축구공이 A에 있을 때 힘을 줬어요. F라는 힘을 줬을 때 이 공이 이 A에서 B까지 당도하는데 걸리는 이제 시간이 얼마이냐. 자, 이걸 우리가 구하는 함수가 time to cover distance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B라는 지점으로 내가 공을 찼다라고 우리 아군에게 이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메시지 같은 걸 줘서. 그러면 우리 이 플레이어가 B라는 위치에 도착해서 공을 잡아야겠죠. 또는 다른 선수가 공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 그러면 이 선수가 이 B라는 위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녀석의 맥스 스피드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 거리를 그리고 속도라는 게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니까 이만큼 거리를 갖다가 간다는 것은 속도에다 델타 t를 곱한 거. 우리가 델타 t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델타 t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맥스 스피드를 이 거리만큼 나눠주면 시간이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시간 여기까지 여기 이 시간만큼 걸려서 도달했을 때 공이 여기 와 있느냐라는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는데 걸린 시간이 4초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B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5초다 아니 3초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은 이미 와 있고 B랑 이 선수가 이 공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 때문에 시간에 관련된 부분 B란 지점 B란 지점 지나쳐 가볼 거예요. 그렇죠? 네.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공이 지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을 때 몇 초 후에 공이 어디에 도달했을까 어느 위치를 알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물론 이것은 이제 그냥 등속 운동이 아니니까 어떤 특성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속도와 가속도의 정보가 있을 때, 이 위치에 내가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래서 그 위치로 이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필요한 함수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과연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다시 수학. 자, 그리고 물리 방정식 나옵니다. 수학이나 물리에 약한 학생들은 아이고야 내가 이 게임을 포기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를 쓰는 우리 게임에서 알고리즘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일단 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다. 자, 이번에 그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D라고 안 쓰고 X라고 쓸게요. 나중에 우리가 것들하고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움직인 거리, 델타 X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알죠? 시속 몇 킬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 갖다가 운전했을 때 만약 속도와 시간이 있다면 뭐 자동차가 항상 같은 등속 운동을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한다는 보장하에서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건데,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 멈추고 있다가 속도가 쭉 올랐다가 뭐 어느 속도로 가다가 속도가 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운동을 할 건데, 결국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얼마큼 거리를 갔느냐로 나눈다는 것은, 자, 이것의 평균적인 속도를 계산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평균 속도의 개념이 더 가깝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퉁친 거죠. 이 시간 델타 t라는 이 시간 동안 얼만큼 거리를 갔느냐, 거리 총합을 갖다 나눈 거니까 이 속도는 평균적인 속도예요. 실제 속도는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 조금 더 다시 좀 그려본다면, 이 그림을 빼면 평균 속도를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특정 시간 델타 t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속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움직인 거리 델타 x라는 것은 이 속도와, 자, 그때 이 거리를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V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고, 그렇죠? 자, 델타 t라는 것은 이 x축의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될 거예요.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건 뭡니까? 실제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 x축을 갖다가 시간축이고 y축을 우리가 속도축이라고 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시간 속도 그래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제? 고등학교 때 아마 1학년 때 그 뭐 통합과학 시간에 물리 파트에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고, 만약 물리를 전공한 학생들은 이건 되게 뭐 가장 기본적인, 물리를 뭐 수능을 본 학생들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물론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신 분 많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하나의 경우고요. 근데 우리가 속도가 이게 사실 증가하죠. 우리가 그 등가속도 운동을 가정한다고 했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찬가지 시간과, 자,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의 그림은, 자,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집니다. 물론 이때는 초기 속도가 0이라고 지금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쭉 변할 때 과연 움직인 거리는 얼마일까? 똑같이 이 삼각형, 이번 삼각형의 이 면적, 이 삼각형 넓이가 똑같은 델타 x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거 기억나세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거 y는 그 m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절편 0입니다. 자, m이란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 m이란 것을 이렇게 정의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우리가 시간이 얼마큼 경과해야 된 것이겠고, 얘는 지금 일단 우리가 초기 속도를 0으로 간주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속도의 변화량인데, 이때 이 속도가 v입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란 것은 기울기 m이라고 할게요. 이 기울기 m이란 것은 여기다 적지 말고 옆에다 적을까요? 이 기울기 m이란 것은 똑같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죠. 이분 x가 뭐예요?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그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 속도의 변화량, 이거 우리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이 m이란 게 결국 뭐죠? 이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란 게 가속도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어요. 자, 이 정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일단 v라는 게 있으니까 이건 간단하죠. 삼각형 면적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면적, 이 녀석의 델타 x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t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v는 사실 정확하게 델타 v죠. 자, 근데 여기서 잘 알다시피 그 v란 것은 이 공식에서 보시면 델타 v란 것은 가속도와 시간의 고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v에다가 이 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 델타 t가 두 번 반복되죠. 델타 t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우리가 이렇게 변화할 때, 자, 이게 가속도죠. 가속도가 자, 이렇게 일정하게 변화할 때, 자,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변화할 때 가속도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단일 콘스턴트 값이죠. 그 말은 뭐냐면 뭐 y, a라는 거 막 2의 4만큼 변했다면 n이 2가 될 겁니다. 그 말은 가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죠. 자, 이 운동이 뭡니까 사실? 이게 바로 이런 그래프가 이제 등 가속도에 해당되는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등가속도일 경우에, 속도가 0일 경우에 이 등가속도에서 움직인 거리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됐나요?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요, 이걸. 자, 이거 2번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등속 운동일 때의 움직인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 움직인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걸 결합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시간과 마찬가지 속도가 있겠죠.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초기 속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초기 속도가 0이 아닌 경우에, 자, 이게 우리가 일반화된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 형태입니다. 자, 이때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델타 t라고 준다면, 이때 움직인 거리가 얼마? 일단 우리가 초기 속도를 u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u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t가 경과했을 때의 속도를, 자, 이때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 델타 t라는 게 존재할 때 경과 우리가 이제 경과한 거리 예, 그때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똑같이 이 전체 면적이 될 거예요.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나눠서 이 직사각형의 면적 A라고 하겠습니다. 이 A와 이 그다음 삼각형 면적 B로 나눠서 우리가 이 공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A는 쉽죠, 여러분. A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보면 알다시피 U하고 델타 T를 곱한 거예요. 자, 우리 A의 면적이란 것은 거리는 이 U하고 델타 T의 곱으로 이 직사각형 면적이 정의됩니다. 그 다음에 이 B란 것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델타 T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입니다. 이게 이제 좀 애매하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V에서 U를 뺀 건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V나 값이 안 좋아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뭐 이용한다면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있네요. 가속도와 델타 t를 곱한 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밑변은 델타 t고 높이는 a 델타 t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델타 t의 아까 이게 했었죠, 그렇죠? 똑같죠? 2분의 1 a 델타 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초기 속도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델타 x라는 전체 면적은 u 델타 t 더하기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뭐 이렇게 공식을 정의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기하학적으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직선에서 x축과 y축이 있을 때 아까 한 거 똑같아요. y는 ax예요. 보시면 결국 뭐냐면 이 y라는 이 값이란 것은 ax로 정의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a는 같은 a죠. a. x가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 t니까. 자, 우리가 이제 y, 지금 y라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a하고 델타 t의 곱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 꼴 가지고도 이 델타 v를 갖다가 기하학적으로 보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여러분 이런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 네, 고등학교 때 배운 거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대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속도란 것은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다. 맞나요? 자, 움직인 거리란 것은 이 속도에다가 단위 시간을 곱한 거와 같고, 이걸 그림을 그려봤을 때 평균 속도니까 등속 운동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v 곱하기 델타 t인데 이 넓이란 것이 결국 뭐냐면 이 면적 넓이란 것이 결국 움직인 거리와 동일하다. 1번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등가속도 운동일 경우에는 이제 기울기가 가속도가 된다. 왜? 그 기울기란 것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x의 변화량이 델타 t고 y의 변화량이 델타 v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가 결국 기울기가 되는데, 이 델타 v분의 델타 v라는 게 결국 뭐냐면 가속도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이 넓이란 것은, 이 움직인 거리란 것은 넓이에 해당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델타 t, 델타 v, 속도의 변화량 곱하기 델타 t인데 이 델타 v란 것이 a 델타 t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이것은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0이라는 걸 가정한 건데, 그리고 일반화 시키면
초기 속도가 u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 두 가지 면적의 합으로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갖다 계산할 수 있다. 밑면은 쉽게 u 곱하기 델타 t로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위에 있는 면적은 델타 t하고 이 높이를 갖다 곱해야 되는데, 이 높이라는 것은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a 델타 t가 되고, 그래서 a 델타 t의 제곱이 된다.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이 된다. 삼각형이니까요. 이 두 가지를 더한 이게 결국은 초기 속도 u와 최종 속도 v, 델타 t가 지났을 때 속도 v가 존재할 때,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는 최종식이 된다. 이거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꼭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공식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소화시켜 놓고 우리가 어떤 내가 풀려는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이런 공식을 대입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들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적용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할 될 것이고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뭐 인터넷을 뒤지거나 뭐 지금 이 영상을 갖다 다시 한번 보시거나 해서 복습하면서 코드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시면 될 거예요. 여튼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외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가 퓨처 포지션입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만큼 움직였느냐, 미래의 위치를 구하는 거죠. 자, 미래의 위치라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얼만큼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계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공식, 최종적인 공식, 자 이렇게 쓰이죠. 자,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떤 축구공이 있을 때 어떤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고 있을 때 시간이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몇 초 후에 공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를 구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겠느냐 구하려면 이 속도 방향으로 얼만큼 거리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갖다 구하는 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봅시다. 우리가 구하려는 게 델타 x예요. 공식으로 바로 나왔네요. 움직인 거리. 자, 이 u는 뭡니까? 공의 속도죠. 공의 속도입니다. 현재 공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높아집니까? 아니죠. 마찰에 의해서 초기 속도에서부터 속도는 되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속도가 멈추게 되는 이런 식의 감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텀은 실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자, 마찰로 인한 감속을 정의할 겁니다. 어쨌든 이건 우리가 주어진 값들입니다. u 알고 있고요, a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를 갖다가 입력을 준다고 했죠. 몇 초 후에 어떻게 되느냐 물었으니까 t도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델타 x를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공식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이 입력이고 무엇이 출력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정보이고 이 정보로부터 뭘 구하느냐를 갖다 세심히 살펴서 어떤 공식을 적용하면 되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구했냐면 얼마 후에 이 녀석이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구한 거지, 실제 위치를 구한 건 아니죠. 근데 공이란 것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방향, 이 방향으로 그냥 직선 운동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공의 속도를 정교화시키면, 이 속도를 여러분 정교화시킨다는 것은 알다시피,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속도를 크기로 나눠주면 자 이 유닛 벡터가 나올 거예요.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한 델타 x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자 이 벡터가 이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했으니까 자 여기서 변이가 나올 거예요. x축 얼만큼 y축 얼만큼 떨어진 위치다. 거기다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의 위치를 더해줘야 되겠죠. 초기 위치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몇 초 후에 공이 어디 있을 것이라는 최종 정점의 정보가 구해질 겁니다. 자 그 내용, 자 이 이야기 제가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다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우리가 단위 벡터에다가 우리 방금 구한 얼마큼 움직이냐를 갖다 곱해주면 이 벡터의 크기가 나오지만 벡터라는 것은 어떤 위치가 아니죠. 크기와 방향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시작점에 묶어줘야지 우리가 이 정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 코드입니다. 봅시다. 먼저 UT_term. 현재 이 공의 벨로시티와 자, 몇 초 후에 공이 어디 있냐를 물었으니까 이 타임 입력을 들어오니까 곱하면 UT가 나옵니다. UT. 자, 그 다음에 2분의 1. 자, 가속도는 자, 프릭션에 대한 값들을 갖다 주고요. 마이너스 얼마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임 곱하기 타임. 자,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텀이 하프 AT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하프 AT 스퀘어에다가 MB 벨로시티 값을 곱해줬어요. 이게 MB 벨로시티를 갖다가 방향성만 남기고 노멀라이즈 시켜서 자, 이 값을 갖다가 곱해줬어요. 그쵸? 이 말이 이제 스케일 팩터고요. 이 방향성의 벡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트 벡터라고 좀 되어 있는데, UT는 잘 보시면 벨로시티 곱하기 타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X 성분, Y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예요. 근데 우리가 이 2분의 1 가속도 텀은 우리가 그냥 이 가속도에 벡터를 안 주어지고 마이너스 뭐 이만큼 가속을 하겠다는 숫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전체 값들이 스칼라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칼라를 벡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이 방향성을 갖다가 이 방향성으로 자, 이만큼 스칼라 값이 가해진다 해서 이 벡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비로소 더해주고 자, 벡터 만든 거죠. 여기다가 현재 공의 위치를 갖다가 다시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위치를 갖다 구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먼저 미래 위치 어디에 갈 것이냐에 관련돼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등가 속도,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공식을 유도하고 그 공식 유도된 공식 가지고 실제 미래 위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한번 만들고 왔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time to cover distance라는 것도 재밌는데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좀 생소하더라도 반복해서 잘 이해 안 가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